경매가 끝나고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 삼삼오오 작업자들이 모였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모습이 맛있어 보이긴 하는데 처음 보는 음식인 것 같습니다. 오늘 채취한 김에다가 이 된장에다가 김만 넣으면 됩니다. 양념이 필요 없어요. 이 이름이 뭔데요? 김국이라고. 예. 김국은 별다른 조리법도 필요 없는데요. 갓 채취한 생김만 있으면 끝입니다. 고된 노동 후 먹는 따뜻한 김국 한 그릇. 온몸이 사르르 녹는 것이 이만한 보약이 없습니다. 이 도시 사람들은 이것을 먹어보지를 못해. 이 물김은 가공이 돼서 거시기에서밖에 못 먹잖아, 저기서. 그런데 이 물김은 여기서밖에 못 먹어. 물김을 어느 정도 건져 먹으면 국물에 라면을 넣어 끓여 먹는데요. 정말 도시 사람들은 못 누리는 보사입니다. 맛이 어째? 와, 부끄럽다. 맛있어요. 일단 그것도 갈아주셔요. 예. 일단 그 고기 준다고 그러지 주시겠어요? 피로가 확 가시죠. 이 맛에 일하죠. 작업자들은 김국 한 그릇으로 오늘의 피로를 잊고 또 내일을 준비합니다. 전라남도 신안의 한 공장. 오늘 채취한 김은 싱싱한 상태 그대로 인근의 마른 김 가공 공장으로 빠르게 보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은 쉴 틈 없이 진행되는데요. 채취해서 마른 김으로 나오기까지 채 하루가 걸리질 않는다고 합니다. 김 포대가 들어오자마자 크레인으로 들어 안으로 옮긴 후 커다란 물탱크 같은 곳에 김을 넣는 작업자들. 이건 어떤 과정일까요? 그냥 놔둬버리면 상해서 지금 물을 부으면서 세척 작업하면서 이제 보관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보관 때문에? 네. 보관을 한다고 해도 하루 이상은 힘들기 때문에 바로 작업이 진행되는데요. 그래서 김이 생산되는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김 공장은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물탱크 하나에 200kg짜리 김포대 45개가 들어가니 무려 9,000kg의 물김이 1차 세척 작업 중입니다. 바닷물이에요. 민물도 있는데 굳이 바닷물을 써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민물을 섞어버리면 숙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 민물을 섞어버리면 안 돼서 바닷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김이 마른 김으로 가공되기까지는 8가지 공정을 차례대로 거쳐야 하는데요. 저장 물탱크에서 해수로 1차 세척 과정을 거친 후에는 이물질 제거를 꼼꼼히 2번 하고 김을 절단한 후에 풍미를 더하기 위해 민물에서 1~2시간 정도 숙성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는 다음 과정을 위해 작업자가 분주히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건조실 겸 포장실이에요. 이제 마지막 과정인데요. 숙성된 물김을 적당한 농도로 만들어 김발에 잘 펴서 건조하는 과정입니다. 갑자기 어디론가 이동하는 작업자. 알고 보니 김을 건조시키는 뜨거운 공기가 나오는 곳입니다. 이제 뜨거운 열기로 습을 빼는 거죠, 습기를. 그런데 신기하게 건조기계에 환하게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조명을 쏴서 밝게 해가지고 김 두께를 확인하는 겁니다. 위에 거울을 통해 가지고 덜 밝혀지면은 두꺼운 거고 더 밝혀지면은 이제 얇아지는 거죠. 이 기계에서 2시간 정도 건조 시간을 거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마른 김으로 완성되는데요. 신안에서 생산된 김은 고유의 고소하고 깊은 맛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네. 생산하고 있는 양이 얼마나? 지금 현재는 5,000석에서 6,000석 정도 작업하고 있습니다. 50만 장이죠. 50만 장? 네, 100장이니까. 네. 한시도 쉴 틈 없이 김을 묶는 작업이 진행되는데요. 김이 생산되는 겨울이면 공장은 정말 바쁘게 돌아갑니다. 힘들다 하면은 더 힘들어요. 그런데 재밌다 해야.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0이에요. 60. 네. 고맙죠.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을 데려다 일시키는데 고맙죠. 한 박스에 100장짜리 김 72개가 들어가는데요. 부서지지 않게 조심조심 박스에 넣어 포장을 하면 드디어 마른 김 생산 완료입니다. 이제 전국 각지로 가죠. 이제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조미김 공장으로 갑니다. 2차 가공을 하는 거죠. 전라남도 신안의 또 다른 김 가공 공장. 이곳은 마른 김이 다양한 과정을 거쳐 조미김으로 생산되는 공장입니다. 공장 안은 제철을 맞아 분주한 모습인데요. 굽는 작업을 하기 위해 김을 기계에 넣던 작업자가 하던 일을 멈추고 김에서 뭔가를 열심히 떼어내고 있습니다. 이물질 제거하고 있어요. 한눈에 봐서도 찾기가 쉽지 않은 작은 이물질까지 꼼꼼히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작업입니다. 다른 작업장에선 우리가 반찬으로 즐겨 먹는 조미김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기름을 바르는 것부터 소금을 뿌리는 것까지 빠르고 청결하게 기계 작업으로 진행됩니다. 마른 김이 1차 구이가 되고 이제 조미유가 떨어지고 소금이 떨어진 2차 구이가 되는 공정입니다. 기름과 소금이 뿌려진 김은 이제 포장 작업실로 옮겨지는데요. 여기서 적당한 크기로 잘라 포장을 하면 우리가 도시락 김이라고 부르는 조미김으로 만들어집니다. 나라 바꾸고 있습니다. 나라를 바꾼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필름 이제 미국에서 캐나다로 해서 지금 이제 필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에서 저칼로리 건강식품으로 한국 김이 주목을 받으면서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다양한 나라로 수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하고 같이 밥에 반찬으로 먹지만은 지금 저희 제품은 미국에 나가서 미국 고객들은 스낵, 저희가 뭐 흔히 말하는 과자류로 지금 소비하고 있습니다. 짜지 않아요, 그러면? 저희는 국내 제품보다 이제 염이 적기 때문에 짜지 않습니다. 또 다른 작업장. 이곳에서는 우리가 흔히 먹는 조미김이 아닌 뭔가 색다른 김 가공식품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김 공장에 난데없이 수북히 쌓여있는 아몬드가 눈에 띕니다. 이거는 이제 과자처럼 먹을 수 있는 안주용으로 먹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게 지금 뭐예요? 메밀이랑 아몬드 그리고 소스가 맛있어요. 해외에선 김을 반찬이 아닌 감자칩이나 팝콘 같은 과자 형태로 많이 먹기 때문에 개발된 제품인데요. 김 속에 아몬드와 메밀을 넣어 고소한 맛이 일품이라고 합니다. 안 누르면은 이게 벌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계가 눌러주면서 이렇게 딱 접착되면서 이렇게 나와요. 압착구이 과정을 끝낸 김의 다음 공정은 절단인데요. 김 과자는 안주나 간식용으로 먹기 때문에 반찬용 조미김보다는 훨씬 작게 한입 크기로 잘라줘야 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이렇게 좀 눅눅한 기가 있기 때문에 건조를 해야 김이 이제 오늘 바삭한 기가 생기게 됩니다. 씹는 순간 바삭바삭한 식감을 주기 위해 조미김과는 달리 마지막 건조 공정이 꼭 필요한데요. 김이 떨어지는 소리만 들어도 바삭함이 느껴집니다. 김 과자는 아몬드를 넣는 것뿐만이 아니라 멸치, 코코넛 등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져 요즘 해외에서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미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실리는 양이 얼마나 돼요? 지금 봉수로 하면 대략 한 6만 400봉 정도 됩니다. 매일 굉장히 많은 물량이 수출되고 있는데요. 지금 컨테이너에 실리는 물량뿐만이 아니라 하루 평균 6톤 분량의 조미김이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 서양 국가들과 다양한 아시아 국가에까지 수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김이 원체 뭐 품질이 좋고 맛이 좋으니까는 국내뿐만 아니라 뭐 미국에서도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린 조미김은 부산항을 통해 다양한 나라로 수출되고 있는데요. 여러 사람의 노력이 들어간 제품이니
해외 소비자들에게 많은 사랑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다녀오세요. 강원도 속초. 우리나라 홍게 어획량의 48%가 이곳에서 잡히기 때문에 겨울이면 홍게로 떠들썩해지는데요. 동해안의 붉은 보석이라는 별명답게 선명한 주홍색을 띠고 있는데요. 특히 제철을 맞아 아주 싱싱해 보입니다. 아니, 손님들이 이제 다시 들어오셔가지고 바로바로 수저 꺼내서 쓰려고 하고. 홍게를 옮기는 작업자의 손길이 매우 분주합니다. 이동 후에는 쉴 틈도 없이 커다란 고무통에 물을 채우고 바로 홍게의 배 부분에 일일이 구멍을 내 찬물에 담가 놓는데요. 얘를 기절시키는 것도 있고 안에 바닷물이랑 뻘을 먹은 게 있어가지고 이걸 일일이 한 마리씩 다 따줘야 돼요. 민물에 간수를 해야 돼요. 배를 이렇게 살짝 따줘야 돼요. 네, 그래야지 이제 짱기랑 뻘이 빠지니까 손이 많이 가도 이거 일일이 다 해줘야 돼요. 홍게. 먹기는 쉽지만 만드는 과정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바닷물이랑 뻘을 빼줘야 돼요. 그리고 계속 흔들어주면서 계속 민물을 갈아줘야 돼요. 홍게를 손질하는 것도 여간 고된 노동이 아닌데요. 민물에 게를 넣고 흔들어가며 여러 번 세척을 해줘야 홍게가 맛있어진다고 합니다. 깨끗하게 씻은 홍게는 바로 찜통에 넣고 찌기 시작합니다. 미리 쪄 놓으면 홍게가 말라 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문 즉시 쪄줘야 한다는군요. 아무래도 겨울철이 저희한테는 피크다 보니까 지금 가장 바쁠 때예요. 하루에 홍게 얼마나 나가요? 하루에 홍게 주말 같은 경우에는 키로로 따지면 한 500~600kg는 나가는 거예요. 500kg요? 드디어 손님상에 나갈 홍게가 다 익었는데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찜통 속에 들어있는 주홍색 빛깔만 봐도 먹음직스럽습니다. 홍게는 맛뿐만이 아니라 단백질 함량이 높고 특히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 성장기 어린이부터 회복기 환자들에게까지 모두 훌륭한 식품이기 때문에 요즘처럼 겨울이면 전국 각지에서 홍게를 먹으러 오는 손님들로 식당이 북적댄다고 합니다. 특히 이곳은 홍게를 무한 리필로 먹을 수 있어 주말이면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요. 일주일에 무려 1톤 정도의 홍게를 다듬고 쪄야 하기 때문에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제대로인데 좋아. 겉껍질만 흠집을 내서 속에 살은 안 잘리게 한 다음에 지금이 가장 맛있을 때라서. 원래 게를 좀 잘 하세요? 없어서 못 먹죠. 홍게철이라서 지금 아니면 못 먹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때쯤 많이 찾아와요. 역시 게의 생명은 게장이죠. 홍게를 찔 때부터 게장이 흐르지 않게 뒤집어쓰기 때문에 게장이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다음 메뉴는 홍게 라면. 라면에 홍게를 넣어 육수를 내기 때문에 시원하고 달큰한 국물 맛이 일품이라고 합니다. 정말 시원해요. 시원한 맛이에요. 홍게철이니까 이게 아니면 이런 날 못 먹어봐요.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새벽, 칠흑처럼 어두운 강원도 삼척의 임원항. 홍게잡이 선원들이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새벽 4시도 안 된 이른 시간입니다. 선원들은 도착하자마자 배에 타 출항 준비를 시작합니다.
배 한편에서는 작업자들이 비닐봉지에 소금과 고춧가루를 넣어 섞고 있는데요. 배가 나가는 날이면 의례적으로 꼭 해야 하는 일이라는데 골고루 섞은 소금을 배 이곳저곳에 뿌립니다. 부실 같은 거 이제 하는 거예요. 준비를 마친 홍게잡이 배의 출항 시간은 새벽 4시. 홍게를 잡기 위해선 꽤 먼 바다까지 나가야 해 새벽 일찍부터 서둘러 출발합니다. 얼마나 나가야 홍게를 잡을 수 있을까요? 2시간 정도 나가가지고 투방하고 또 한 3시간 더 나가야 돼요. 드디어 2박 3일간의 홍게잡이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육지와 가까운 어장은 어획량이 줄어들어 먼 바다로 나가는 것이 요즘 추세입니다. 그런데 배가 출발하자마자 선원들이 모두 선실로 모입니다. 뭘 하려는 걸까요? 지금 3시간 배 나가요. 네, 나가요. 지금 통반 바다 버리요. 네, 지금 4시간이에요. 조업이 시작되면 언제 긴 잠을 잘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이동 시간 동안 쪽잠이라도 자둬야 합니다. 항상 피곤을 달고 사는 선원들은 출렁이는 배 위에서도 금세 깊은 잠에 빠집니다. 밤바다를 달린 지 3시간. 어느새 날이 밝았습니다. 조업을 알리는 벨이 울리고 아직 비몽사몽 정신이 없지만 선원들은 일어나자마자 작업 준비를 시작합니다. 저기 봐봐. 이미 이야기 보이지? 저희가 어딘데요? 울릉도. 울릉도요? 아, 저희 지금 울릉도 근처로 온 거예요? 여기서 울릉도 한 2시간이면 가. 2시간도 안 걸려, 저기. 첫 조업지는 울릉도가 지척인 먼 바다입니다. 밑에 잘 봐라. 거의 다 왔다. 지난 조업 때 던져놓은 부표를 건져내는 것이 조업의 첫 시작입니다. 홍게는 수심 700에서 2000m의 깊은 바닷속에 서식하기 때문에 통발을 건져 올리는 데에만 양만기로 무려 30분 이상을 작업해야 합니다. 드디어 첫 통발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영 신통치 않습니다. 그동안 바다 날씨가 안 좋아 오랜만에 나온 조업이라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통발을 건져 올리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성적이 시원치 않군요. 줄줄이 올라오는 통발들도 홍게가 별로 안 들어있는 것은 마찬가지. 아무래도 이번 어장에선 수확량이 신통치 않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 통발도 하나 올리면 저 한 가구씩 잡고 이랬는데 올해는 없어. 그래도 다시 희망을 갖고 조업을 시작하는데요. 다행히 첫 통발보다는 나은 것 같군요. 여기에 공장기 해가 들어가는 게 얘가 조금 물러. 완전 살이 좀 그래도 살이 있는 거야. 이거는 다른 데가 비하면은 공장기에도 걔가 좋아. 요거는 또 괜찮은데 다리가 하나, 둘, 세 개가 없었어. 네 개. 이거는 불량. 분량이나 크기가 작은 개들은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줍니다. 여기 안 넣어. 홍게는 유독 암게와 숙게의 크기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암컷은 법적으로 어획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안 넣자면 안 되지. 안 되고, 한번 잡으면 단생 시켜줘야 돼요? 단생 시켜줘야 돼. 안 넣으면 잡으면 큰일 나.
그래서 통발에 올라온 암컷은 죽기 전에 모두 다시 바다로 던져줍니다. 그런데 작업자들이 수확한 홍게를 여기저기 나누어 넣습니다. 그러고 보니 다른 배들에 비해 어창도 굉장히 여러 개인데요. 아, 요거는 하루, 라이브, 요거는 선어, 요거는 이제 하루에도 좀 큰 거고, 500g 이상 되는 거, 요거는 500g 이하, 가격 차이가 많이 나. 보관도 용이하고 항구에 도착해 하역 작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 활어와 선어, 무게별로 4종류로 분류해 어창에 저장한다고 합니다.